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파는 그런 실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ETF를 사던 아니면 개별 종목을 사던 올라갈 때는 기뻐서 사다가 내려갈 때는 또 손절을 하는 그런 아주 어설픈 매매 전략이 지금은 계좌를 녹아내리게 만드는 최악의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현대차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일까요?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뭐 여러 방송을 통해서든 현대차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을 별로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그때는 자동차 종목인데 왜 자꾸 로봇 밸류에이션만 적용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쌌던 현대차가 주가가 내리고 내려와서 이제 자동차 밸류에이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밸류에이션에 떨어졌으면 자동차에 여기서는 로봇 모멘텀을 더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언제 상장할지, 언제 공장에 투입될지, 투입되면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일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다른 자동차주와는 다르죠. 로봇이 붙어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보유자는 비중 축소와 분할 매수 중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현대차도 이제 비중이 중요한데요. 포트폴리오 내에서 20% 이상이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어렵죠. 그런데 그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20%, 맥스는 한 25%까지는 비중을 확대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50만 원 이상에서는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40만 원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은 현대차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40만 원 정도면 올해 배당 기준으로도 한 2.5% 정도의 배당 수익률, 그 다음에 현재 40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PR 기준으로는 10배 내외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시장 평균 수준으로 떨어지는 수준인데, 미래의 로봇 모멘텀을 빼더라도 자동차 종목으로서 그 정도면 아주 비싸다라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가격부터는 저는 뭐 바닥 다지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풀 매수의 전체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25%까지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목표 주가 100만 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결국 로봇 모멘텀을 녹여야 가능한 주가라고 보여지는데, 한 25배, 거의 뭐 30배 육박하는 그런 PR 기준으로 그 정도의 이제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로봇 모멘텀이 강하게 녹아야 되는데, 로봇 모멘텀이 내년에 현실화될까? 내년도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내후년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본다면 너무 성급하게 잡은 목표가가 아닐까? 그래서 그 목표가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년 정도 바라본 목표가라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현대차에 대한 목표가도 뭐 한 6개월, 12개월 정도의 목표가를 산정해 본다면 전고점 한 75만 원 정도를 보는 게 저는 적절한 목표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서버의 기대감으로 급등한 LG전자 상승세가 이어질까요? 일단 LG전자는 저번에 갔던 그 40만 원의 가격은 당분간 다시 보기에는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LG전자는 긍정적인 뉴스는 꽤 많이 나와 있는데요. 구체화된 숫자가 단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AI 서버렉 경쟁사가 꽤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LG전자는 여러 가지 긍정적 재료가 나오지만 구체적 숫자는 하나도 없고 전부 원오브댐입니다. 그러니까 LG전자 특유의 LG전자가 누구랑 붙어서 LG전자 단독으로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매우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주가가 급락했지만, 저는 뭐 이런 이슈로 주가가 급등하기 위해서는 나는 원오브댐이 아니라 뭐 올리원, 최소한 한 뭐 투어버스 중에 하나 정도까지는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 LG전자를 이런 재료로 계속 끌어올리기는 어렵고, 다만 예전처럼 뭐 다시 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돌아가긴 또 어려운 것은 실적은 계속 분명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실적이 좀 올라오고 있죠. 가전 쪽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지만 VS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그 칠러, 전체적으로 이제 냉각기 부분 이런 쪽은 또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처럼 주가가 정말로 나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윗방향으로 터지기 위해선 구체화된 숫자와 적어도 여러 경쟁사들이 많은 업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걸 LG전자가 스스로 입증해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LG전자 고점 보유자는 이번 반등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뭐 어느 정도의 투자 기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정말로 나는 LG전자의 미래를 좋게 보고 있다, 로봇 모멘텀이 나오면 LG전자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신다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지만 이 종목도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뭐 비중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한 10에서 15% 정도가 맥스일 것 같고요. 그 정도 비중을 이미 채우신 분이라면 더 사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가 매수를 정말 하려면 이 종목도 철저하게 급한 조정 시 정도에만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종목에 지금 BPS가 한 뭐 12만 원, 13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에 근접해서야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말씀드린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5%를 넘어가면 좀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G그룹 내에서 지금 가장 주목할 종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약간 뜬금없을 수 있지만 LG CNS라고 보고 있습니다. LG CNS가 지금 뭐 모두 AI를 포함한 여러 AI에 결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LG전자가 그나마 조금 다른 쪽과 다르게 특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쟁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좀 특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라고 봐서 오히려 그런 쪽에 좀 더 모멘텀을 가져가시는 게 저는 조금 낫지 않나.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LG이노텍이나 LG전자나 이런 종목군들도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의 등락이 워낙 심해서 아마 반등 시에 매물도 충분히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LG CNS 같은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밸류체인에서 가장 기대되는 기업과 관련 소부장은 무엇입니까? 네, 아직까지는 현대차라고 봐야 되겠죠. 실체를 우리가 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실체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세 개 그룹 중에서 가장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는 건 현대차라고 봐서, 부품부터 완성품까지를 갖추고 있는, 또 그다음에 제조 역량이 쌓여있는 현대차가 당연히 여기선 탑픽이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현대차에서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서는 LG전자가 아마도 현대차와 협력할 가능성을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만드는 액추에이터가 어디로 들어갈 거냐?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전체 이 모듈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 강한 협력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LG전자가 해당될 가능성 있고, 그다음에 HL 만도 정도? 아마 이 정도를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금 5천만 원으로 하반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네, 일단 7월 달 말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우리 기업들 실적도 봐야 되겠지만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특히 M4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그들의 캐펙스 계획이 바뀌는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일단 좋아 보이고요. 여기에 큰 변화만 없다면 여전히 반도체를 40% 담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30% 정도는 아까 이제 언급드렸던 조방원 중에서 원자력은 조금 애매하니까 빼고, 조선방산 중에 대표 종목인 현대로템,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군들을 일부 담아보시는 거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증권주 중에서는 뭐 삼성증권, 키움증권 뭐 이런 종목군들도 담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화장품 쪽에서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종목군들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나머지 포트를 조금 채우고 지금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저는 한 30% 정도의 현금 여력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 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피해야 할 실수는 무엇입니까? 네, 섣부른 예측이죠. 그러니까 지금 표면화된 건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 업황이 바뀐 게 아닌데 변하는 주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뛰노니까 결국은 섣부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파는 그런 실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ETF를 사던 아니면 개별 종목을 사던, 올라갈 때는 기뻐서 사다가 내려갈 때는 또 손절을 하는 그런 아주 어설픈 매매 전략이 지금은 계좌를 녹아내리게 만드는 최악의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4848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예측이 맞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 지금 4848하기보다는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아까 맨 처음에 언급드렸던 대로 팔지 않으면 손실이든 이익이든 확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투자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중심축을 내가 잡아야 됩니다. 뭐 워렌 버핏이든 아니면 정말 유명한 투자자가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해도
거기에 흔들리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축이 있고 남의 얘기를 참고하는 것이지 남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짜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헷갈리기 시작하고 모든 게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맞던 틀리던 투자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니까 내가 중심축을 잡고 내가 보기엔 지금 시장은 글렀어라고 생각하면 반등시마다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게 맞고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여전히 올라가는 상승 추세장의 중간이야라고 생각하면 급한 조정이 올 때 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중심축을 내가 잡아야 된다. 물론 틀렸을 때 그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겠지만 그 축을 잡지 않고 남의 얘기만 계속 참고하다 보면 결국은 쓸려다니다가 남는 건 녹아내린 내 계좌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